최근에 이제 영포티라는 말이 유행인데. 아, 그렇죠. 네. 허재무 씨 영포티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이게? 영포티 관리 잘 돼 있고 본인의 어떤 그런 워라밸도 잘 만들어 나가면서 본인을 좀 가꿀 그루밍을 할 수 있는 40대를 원래 지칭하는 말로 영포티라고 했는데 요즘 좀 놀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 20대들이 예를 들면 40대를 좀 약간 비하할 때 쓴다면서요? 요즘에는 밈처럼 돼가지고 스냅백을 쓰고 이렇게 뭐 요즘에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입는 네. 트렌디한 옷을 걸치고 다니는 40대를 저기는 약간 저는 50대예요. 50대였어요? 삐뿌티라 보니까 약간 해당 사항이 약간 없는데. 조롱하는, 네. 삐삐삐삐.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 계시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영포티. 진짜 영포티네. 영포티 배도 좀 나왔죠 이렇게 제가 좀 나오고 이런 축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포티가 최근에 40대들의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그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 조사를 소개해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73%예요. 근데 반면에 이들을 밈으로 약간 조롱하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네. 긍정평가가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뒤집어 놓은 37%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신기하네.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때문인가?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일단은 그 40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 지지를 높게 하는 이유는 좀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근데요, 역대로 우리 민주당 계열이 늘 40대 직장인들한테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아왔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도 전통적 지지층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세대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 특성, 셀러리맨들이 다수니까 그런 점들이 작동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아니라 20대 청년층들, 특히 이제 남성층들의 지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역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수환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전통적으로 40, 50대가 민주당 지지층이었고 40대 원래 그런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화 세대 그 맞아요. 넥타이 예. 부대, 뭐 와이셔츠 부대가 공부 독재 한 걸 했잖아요. 그때도 뭐 40대, 3, 40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쭉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40대는 좀 낀 세대 아니에요? 50대로부터 30대로부터 좀 낀 세대인데 허리의 중추, 우리 사회 중추 세력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이게 지금 막 애들도 키워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는 그러한 도전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향도 좀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 제가 봐도 보수적인 국민의힘을. 그래서 민주당 진보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언저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정신 차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이 사회에 대한 비판 세력, 건전한 견제 세력 이 수준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우리 사회의 주력이 된 거예요. 주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류가 된 거지. 네, 그치? 박근혜 네. 탄핵 이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류가 됐어요. 근데 주류적 사고가 아직도 부족한 분들이 내부에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해소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뭐 40에서 50%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에서의 이념적 구성으로 보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여기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이제 이 민주당 성향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세력, 중도 온건 합리 세력 이렇게 분화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이 적대적 관계로서 이른바 보수 세력을 극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는 두 분이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더 게. 깊게 하면 방송에서 안 부르잖아 재미없다고. 아니 조금 더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명절에는 6, 70대 할아버지와 10대, 20대 손자가 이념적으로 말이 통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르포 기사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20대는 저는 기본 성향이 불합리한 것에 항거하는 느낌의 대화가 굉장히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경제활동을 하면서의 보수화가 아니라 이미 10대 때부터의 보수화가 굉장히 자기들끼리의 밈처럼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어서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이제 단단해질 수가 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뭐 어떤 분들은 분석을 게임 세계관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 그다음에 세계관이 또,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갈라치기의 그 비판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작동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하자면은 결국은 일자리라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속에서 편입되어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에 저희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데모하다가도 다 취직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에 원서 내면. 네, 원서 내고 네. 다 취직되고 해서 이 셀러리맨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러리맨이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셀러리맨이 됐다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이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일과 삶의 애환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20대의 취업률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이 개별화된 예를 들자면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편의점이라든가 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방식도 개별화돼서 생계를 유지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AI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낮아지고 기대감도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70대는 셀러리맨들이라든가 어떤 직장 생활에서 은퇴해서 개별 노동자로 다시 개별 노동으로 돌아가요. 독립적이고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집단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AI 시대가 오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회사라는 틀, 공동체 직장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희 봐요. 동접자 떨어지니까 예. 사회학자 나중에 괜히 심오한 이야기 하라고 해가지고. 사회학자 아니, 그거야. 물어보고 하나만 더 싶어서. 붙이고 우리 중현지 얘기나 해요. 동접자 오르게. 아니 하나만 더 붙여서 말하면은 제가 유일한 여기 40대잖아요. 영포티. 그러니까 이제 30대예요? 여기 30대 20대인 줄 알았어. 네. 20대. 29 아니었어요? 왜 그래 형님?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은 20대가 40대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선배들 세대처럼 취업이 수월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의 문과도 취업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취업도 수월하게 한 편에 속하고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 세대들이 생각보다 소유주가 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열망을 20대 때부터 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고점에 찍기 전에 중간쯤 될 때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듯한 직장도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다라고 자가도 하다 있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꾸미고 뭔가 자기관리 철저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20대들이 40대를 향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더 리버럴이 되는 거죠. 40대가 봤을 때. 왜냐면은 소유 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민주당은 네. 아직도 리버럴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집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반성도 해야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영포티 열풍 속에서 이런 지지 구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오늘 준비한 허재무 씨의 이주의한 장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발 제가 윤석열과 7 교도관 수발 관련해서 폭로글이 나왔습니다. 현직 교도관을 인증해야 되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1차 구속 당시에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전담 마크맨들이 있었다.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이게 서울구치소에서 지낸 52일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건데 1차 구속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이죠. 52일간의 근무일지는 지금 없다라는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의혹 사항들을 따져보기 전에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쓰는 근무일지가 작성이 안 된 거는 이건 행정적으로 큰 하자 아니겠습니까? 징계 사유일 뿐더러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관리 지침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상위법이라든가 규칙 위반이라면은 이거 직권 남용으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의심 나오는 게 최근에 보면 윤석열 살이 쏙 빠졌어요. 근데 그 전에 구치소장에 있을 때는 통통했거든. 혹시나 그 김계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윤석열이 곰빵이나 라면 뭐 이런 것밖에 부실한 식사를 부실한 통해서 식사를 했는데 그럼 그 전에 구치소장에 있을 때는 부실하지 않은 규정 외의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구속대의 모습과 2차 구속대의 모습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헌재에 나갈 때이기도 했지만은 용모단정한 모습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관리도 짧게 자르고 잘 안 되는 풍경이 있는 거고 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보다 좀 많이 빠진 상황이 이러한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교도관들이 이런 특혜성 쉽게 얘기해서 수용자들에게 이런 접대를 했는지 아닌지를 규명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장경태 의원이 폭로한 그 제보자의 글만 믿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신분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치소에서도
좀 24시간 여러 가지 편의를 좀 봐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경호처에서도 상당히 좀 세게 얘기했다라는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경호처에서 이제 네.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처럼 뭐 정권이 바뀐 상황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 권한대행, 뭐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들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막 그 불법적으로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일이 행해졌을까? 그런 부분은 좀 감찰과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아니 근데 되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이제 만약에 윤석열 측이 조용히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시비도 사실 크게 안 들릴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까지 나서가지고 뭔가 식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끄럽게 다른- 노이즈를 만드니까 다른 재수사들도 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먹잖아요.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보자는 이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정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좀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둬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 상태를 고쳐 먹어라 이런 건데 뭐 정신 상태를 고쳐 먹을 생각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에서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갔죠. 감옥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 대통령이면서 구치소에 있는 경우가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 또 부정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인지 그게 제도화되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뭐 홍거방, 뭐 혼자 사용했어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변호인 접견한 거 이거 불법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면은 대통령 예우나 경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아 구치소의 내부 규정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안하고 정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는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다 좋은데 그럼 왜 네. 근무일지를 굳이 적지 그러니까 않았는지는 의심 이해가 가는 안 거죠. 간다는 의심 거죠. 가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의 왕들도 일기를 다 씁니다. 그게 문명국가의 출발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식민사관이 조선이 문명화되지 못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선 왕조 실력을 드러냅니다. 일기 쓰는 나라다.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글을 문자를 남긴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은 문명국가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률 체제가 갖추어진 현대 국가에서 교정당국이 일지를 쓰지 않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법률 위반일 수도 있고 비문명적인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장 소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이런 네. 거예요. 대통령의 직위가 중단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그 당시에 중단됐다는 의미 직무 아니겠습니까? 정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는. 저는 법률적인 부분과 관행적인 부분까지 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말.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 일지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구치소장의 임기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된 시점과 연결되어 있는가 요거는 따져봐야 돼요. 아. 자, 헌재 탄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특혜라든가 기득권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오케이. 근데 네. 탄핵 인용되고 난 이후에는 그게 없어졌다. 이러면은 장 소장이 이야기한 것이 한번 논란거리로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임 구치소장이 있을 때까지는 탄핵이 끝난 이후에도 대접을 잘 받다가 구치소장이 바뀐 이후부터 이런 대접받는 게 없어졌다. 이러면은 직권 남용이라든가 인물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관계 속에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라면은 그만 드시고 일단은 법무부에서 감찰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관계를 결과를, 파악을 네. 해보고 맞아요. 네. 박진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만약 그랬다면 만약 의혹을 그걸 사실화하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아닌 것 예. 이거는 확인 조사해봐야 돼.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그 점은 감안을 해야 다 차치하고 근무일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건 문제가 문제지,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현직 대통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와서 누가 근무를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52일간의 근무일지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차량 운영 일지가 없다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안 했나? 너무 소탈하고 엄격해서 그냥 오늘도 본인 차에서 차, 내리는 거 다 봤어요. 본인 차 사람들이. 타고 다녔어. 네, 오늘도 그냥. 다 봤어요. 아니 저희 언론사에서도 기자가 타는 차량도 운행 일지를 꼼꼼하게 씁니다. 그래요. 예를 예. 들어서 행선지가 어딘지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시간 장소 이런 것들 다 기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대법원장 같은 게 훨씬 더 요인이니까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예. 없다는 것도 이상한데 말이 왜냐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처리 안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왜냐면- 모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그거- 진짜 의심이 그거 사실 확인을 역으로 한번 해봐야 될 따져봐야겠지만 거 아니 아니에요. 그 네. 얘기를 서용교 의원이 네. 그 다른 방송에서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차량 일지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이대 책임져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 저는 뭐 그랬구나. 예. 믿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 차량 일지를 작성 안 했다? 뭐 예를 들면 조이대가 차량 일지 작성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안 하면 그렇죠. 처벌받으니까. 네. 그 예를 들면 그런 차량 일지를 작성 안 하면은 예를 들면 유류비 사용 같은 경우가 횡령으로 그렇지 됐어요. 문제가 그렇죠. 돼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세금 쓰는 게 원래 되기 정확히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맞아요. 거거든. 네, 네, 네. 그래서 한다고. 근데 그걸 아. 안 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띠지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다고 할 수가. 아니 근데 자꾸 이제 윤석열 관련되고 이런 그 수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 당당하게 수사에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태도 자체도 그렇죠. 덜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내란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어제도 이제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결국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위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윤석열? 예, 윤석열이라는 윤석열한테 사람이 그런 있잖아요. 단어를 쓰는 거는 지금 구 기자님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치가 있어요. 술이나 퍼먹었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으니까 그 교도소 생활을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겁니다, 평론가님. 별로 안 쏟는데요. 안 쏟아요? 좀 쏟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 영포티 세대의 그 관심사인가요? 아예 애초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아이고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러고도 남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2년 말씀드려서. 6개월을 진짜 지우고 싶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역사가 또 기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박지영 특검보가 말하기를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조은석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김건희 특검과 달리 시도해서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포티, 영포티. 영포티. 아, 진짜 완전 영포티라니까 영포티. 그런 거 저기 신조어 좀 만들지 마요. 굉장히 우리 소외되잖아. 우리는 꼰대라는 통칭 속에서 다 갇혀 있는데. 영피프티.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건 40대가 뭐 저도 40대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정부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원인적으로 궁금해요. 물론 세대적인 속성도 아까 다양한 설명해 주셨지만은 뭔가 그 세대의 정체성을 좀 더 약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한국에서의 이제 정치적 변수는 보통 세대, 이념, 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걸 이제 변수로 해서 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맞는 것 안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워낙 없어져 가지고 없고. 네, 개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젊은 층의 극보수화가 좀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이게 때문에 이걸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 해소하는 방안들을 보면은 결국은 소통이에요. 소통과 설득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처럼 예. 고립시키는 게 아니고 소통과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영포티를 두고 이제 젊은 꼰대라고 한다고 하던데 네. 제가 이해되는 게 아직도 제 친구들 같은 게 대기업의 팀장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아침 7시에 나가요 회사를. 예를 들면 20대 직원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9시에 땡 하면 옵니다. 네. 근데 그 7시에 가는 거를 그 마지막 세대로서 배우고 익힌 게 있어가지고 어.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문화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나온 가나도 제가 이제 부처에 뭐 말단 네. 그 책임자를 했잖아요. 음. 할 때 우리 직원이 제법 있었는데 우리 그 국외 팀들 여름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라고 했어요. 야 반바지 입는 날도 하고 DJ 뭐 DOC네요. 공무원인데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열린 사고를 가진 우리 네. 박진영 평론가님. 이렇게 네. 섞여야 돼요. 알겠습니다.